사기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흔히 신뢰를 두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오히려 사기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은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투의 패턴입니다. 5가지 말투를 통해 사기꾼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언어적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죠. 물론 5가지 말투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투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말투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말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것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절대 숨기지 못하는 5가지 말투와 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경계해야 할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말투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과도하게 칭찬하는 말투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근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쉽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특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경계를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가거나 과도한 칭찬을 통해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칭찬의 빈도가 지나치게 높고 자주 다가가려는 태도가 불편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고 결정을 서두르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친근함을 강조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 합니다. 이들은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또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할 거예요.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칭찬받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 칭찬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과도한 친근감과 칭찬은 그 자체로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사람을 조금 의심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진심보다는 의도적인 목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투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칭찬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며 상대방을 믿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예시로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신뢰를 주는 성격입니다. 어느 날 이영희 씨는 동창으로부터 갑자기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창이 오랜만에 연락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수록 그 동창은 점점 자신의 여러 장점을 과도하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창은 이영희 씨에게 최근 자신이 시작한 새로운 사업인 온라인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시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 너야말로 꼭 이 사업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며 계속해서 칭찬을 반복하고
이영희 씨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영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동창의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칭찬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된 동창이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영희 씨는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그 사업 기회가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창은 과도한 친근함과 칭찬을 통해 이영희 씨를 자신의 꼬임에 넘어오게 하려 했으나 이영희 씨는 의심을 품고 신중히 생각한 끝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창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이영희 씨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칭찬은 의도적인 신뢰 형성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과도한 칭찬이나 지나친 친근함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과도한 칭찬과 지나친 친근함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투를 들었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조금 더 냉철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친근함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칭찬과 친근감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급박함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말투입니다. 사기꾼들은 상황을 급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급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방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죠.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게 만들거나 쉽게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은 이처럼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회는 오늘만 열려 있어요. 지금 결정을 내려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라는 말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하려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고민하고 주저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빠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목적은 상대방이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순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말투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더욱 빨리 행동하게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예시로 박철수 씨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평소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친한 후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박철수 씨에게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후배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박철수 씨가 참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매우 급박한 톤으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박철수 씨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는 오늘까지인데 늦으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바로 답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 기회를 잃게 돼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후배는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박철수 씨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후배의 급박한 말투에 순간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의 말에 속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고 이른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급할 필요가 있는 기회일까? 그 후배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후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박철수 씨는 그 후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급박하게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이 그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시에서처럼 급박하게 다가오는 말투와 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은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방식은 사기나 위험한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박함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 성급한 결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은 급박함을 강조하고 압박하는 말투를 통해 결정을 서두르게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때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불확실한 언급입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불확실한 언급입니다. 이들은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를 피하면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정을 서두르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불확실한 언급은 사기꾼들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정보나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대신 모호하고 불확실한 언급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서두르게 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 방식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상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모호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이 부족한 정보로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위험이 커집니다. 불확실한 언급에 대한 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언급이 계속될 때 그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이 중요한 정보나 사실을 놓치고 결정을 서두르게 하도록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확실한 언급이 반복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구체적인 정보나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모호하게 대답하는 사람과는 신중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정보를 일부러 감추며 상대방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확실한 언급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 동정심 유도입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 중 또 다른 하나는 동정심을 유도하는 말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감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결정을 서두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이 동정심을 유도하는 말투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나 하나가 아니라 가족도 다 어렵고 도와주셔야 해요와 같은 말을 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을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심리적 트릭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과도하게 위기감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될 것처럼 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자신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이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장된 어려움을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은 사기꾼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서둘러 결정을 내리게 되거나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그들의 결정을 서두르게 유도하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동정심을 느끼게 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야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들의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위기감을 강조하는 말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신중하게 고려할 기회를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동정심을 유도하는 말투는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기법으로 상대방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서두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말투를 들었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심을 유도하는 말투를 받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 요구입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는 과도하게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묻는 말투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려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요구는 상대방이 자신이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은 대개 처음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정보를 요구하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기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당신은 몇 명의 가족이 있어요? 또는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사기꾼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상대방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특히 정보 요구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하며 점차적으로 더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보의 수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며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더 큰 압박을 가하거나 결정을 유도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은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금융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기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 요구는 사기꾼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항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정보 제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심이 간다면 해당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 정보를 너무 쉽게 제공하는 습관은 사기나 범죄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심코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누고는 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에 사용될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기꾼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한 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요구에 대해 경계를 두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때 그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하거나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적절히 선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과도하게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정보는 물론 그들의 심리적 방어력까지 무너뜨리려 하며 불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 그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 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사기나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안에 잠재된 불안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을 틈타 사기꾼들이 불확실성과 급박함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우리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불안과 급박함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따뜻하게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그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